비싼 화장품을 쓰면 정말 피부가 젊어질까요? 고가의 시술을 받아야만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화장대 위, 이미 그곳에 있는 아주 평범한 도구들, 바로 물과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피부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었죠. 푸석하고 생기 없고 점점 깊어지는 주름을 볼 때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위축되곤 했습니다. 수십 가지 화장품을 써보고 여러 가지 관리법을 시도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한 가지 방법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매일 습관처럼 반복하던 바로 그 행동. 우리가 세수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 오히려 제 얼굴을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세안법은 피부 트러블로 인해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저에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60대처럼 보이던 피부가 다시 생기를 찾고 주름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 본 방법들, 피부를 완전히 바꾼 세안의 비밀, 피부 트러블을 극복한 황금 케어법, 그리고 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까지 모두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1. 세안의 마법, 얼굴을 바꾸는 첫 번째 습관. 저는 30대 중반부터 심각한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유명한 피부과를 다녀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세수 방법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세게 문질러 닦았어요. 모공을 조이기 위해 마지막은 꼭 찬물로 마무리했죠.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 해온 세수 방법이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세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손의 자극 정도, 그리고 피부가 받아들이는 리듬이라고 해요. 피부는 29도에서 31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 온도는 피부 장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폐물만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것처럼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면 피부 아래 진피층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었다가 수축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혈관 탄력 손실, 홍조, 붓기, 피부 온도 불균형이 이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수건이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야 물기가 잘 닦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수건의 반복적인 마찰은 특히 광대와 눈가,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미세한 상처와 압박 자국을 남긴대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자극이 피부 기역에 각인되고 잔주름이 굳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세수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닦는 게 아니라 감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세안 루틴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 저녁으로 29에서 31도의 미온수로만 세수하기. 폼 클렌저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으로 광대, 눈 밑, 입가를 살짝살짝 도포하듯이 터치하기. 세안 후엔 부드러운 화장용 티슈나 극세사 천을 이용해 물기를 톡톡 누르듯 닦아내기. 남은 수분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듯 흡수시키기. 그렇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졌다. 무슨 관리 받았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피부는 정성에 반응합니다. 특별한 시술이 없어도 값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매일 2번의 손길이 부드러워지면 얼굴이 다시 살아납니다. 2. 세수 후 2분 그 짧은 틈이 얼굴을 살립니다. 세안을 잘하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건조함이었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세안을 해도 씻고 나면 피부가 당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안 후 1, 2분이 피부 보습의 황금 시간이라는 것이었어요. 세안을 마친 피부는 방어막이 거의 사라진 말 그대로 순수한 상태입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피지와 유분이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세안 후에는 그 유막이 씻겨나가고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5분, 10분만 지나도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이고 조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피부 겉은 기름지고 속은 말라있는 이른바 속건조 상태가 시작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비싼 수분 크림을 발라도 먹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시작했어요.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의 물기를 화장용 티슈나 극세사 천으로 가볍게 톡톡 눌러 흡수시키기. 곧바로 히알루론산 토너나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가볍게 분사하거나 화장솜에 묻혀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기. 수분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크림 타입의 수분 보습제나 재생 크림을 얇게 펴발라 보호막 형성하기.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후 얼굴을 감싸듯 눌러 흡수시키기. 이 과정은 전체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하고 꼭 고급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을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제 피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당기던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의 촉촉함이 유지되었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화장이 들떠 보였는데 이제는 저녁까지도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신기했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보습을 마치고 난 뒤에는 절대 손으로 자꾸 만지지 마세요. 흡수된 수분은 내가 손을 떼는 순간부터 진짜 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가만히 놔두는 시간이 피부에겐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3. 내 얼굴에 맞는 세안법, 나이별 맞춤, 클렌징의 비밀. 피부 트러블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내 피부 타입과 나이에 맞는 세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오랜 피부 고민 끝에 알게 된 사실은 피부는 10년마다 완전히 다른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유행하는 제품, 주변에서 추천하는 방법만 따라 했는데 그게 제 피부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피부는 나이에 따라 바뀌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세안제와 세안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30대는 피부 턴오버가 느려지고 미세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부드러운 거품형 클렌저와 약산성 제품이 좋고 저녁에는 이중 세안을 추천해요. 40대는 모공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유분 분비가 서서히 변화하는 시기로 부드러운 거품형 클렌저와 약산성 제품이 좋아요. 이 시기에는 이중 세안이 효과적이나 저녁에만 오일 클렌징을 하고 아침에는 가볍게 워터 클렌징만 해도 충분합니다. 50대는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약산성 젤 타입이나 미세거품 클렌저가 피부 장벽을 지키는 데 적합해요. 너무 거품이 많거나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은 각질층이 얇아지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시기예요. 크림 타입 클렌저나 클렌징 로션을 쓰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는 세안제를 생략하고 미온수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 피부가 건성에 가까우며 얇고 민감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쓰던 강한 세정력의 클렌징 폼을 끊고 약산성 크림형 클렌저로 바꿨어요. 물 온도는 29도에서 31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고 거품을 손바닥에 충분히 낸 뒤 얼굴에 문지르지 않고 스치듯이 닦는 습관을 들였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친구들에게 들었어요. 너 요즘 피부가 훨씬 좋아졌다. 뭐 바르는지 알려줘라고요.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었죠. 피부는 감정을 기억하고 습관을 기록합니다. 하루 2번 거울 앞에서 무심히 반복되는 그 손동작 하나하나가 5년 후, 10년 후의 얼굴을 만듭니다. 잘못된 반복은 지우고 지혜로운 반복으로 바꿔보세요. 4. 얼굴 탄력의 핵심은 목입니다. 세안과 보습 방법을 바꾸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얼굴의 탄력과 처짐이었죠. 아무리 얼굴을 잘 관리해도 턱선이 무너지고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부관리 마스터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얼굴의 탄력은 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목과 얼굴이 무슨 상관이지? 하지만 자세히 배워보니 얼굴로 가는 혈액과 림프, 산소와 영양소 대부분은 목 뒤와 측면을 따라 흐른다고 해요. 그 통로가 막히면 얼굴은 겉으로 아무리 관리해도 속에서부터 피로감과 붓기, 탄력 저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후두하근은 귀 뒤에서 시작해 뒷목으로 내려오고 목빗근은 귀 옆에서 쇄골까지 비스듬히 뻗어있는 굵은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정체되며 얼굴선이 무너지고 눈밑이 꺼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이런 간단한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세안 후 손을 따뜻하게 비벼 후두하근을 양손 검지와 중지로 지그시 눌러 10초간 머무르기.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 압박이 깊이 들어가요. 목빗근은 귀 밑부터 쇄골 방향으로 엄지와 검지로 가위 모양을 만들듯 쓸어내리기. 한쪽에 10회 정도 양쪽 번갈아 가며 천천히 하세요. 마지막엔 미지근한 수건으로 목 뒤를 1분간 감싸주기. 마사지 후에는 차가운 찜질팩이나 냉타월로 진정시키기.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만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얼굴이 훨씬 가벼워졌고 턱선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세안 후 피부의 흡수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우리는 흔히 얼굴의 주름이나 처짐을 얼굴만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목 근육의 뭉침과 순환 장애가 얼굴의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랍니다. 5. 마사지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온냉 교차의 비밀. 목 마사지를 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온열과 냉각의 교차 효과였죠.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꿀팁 중 하나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사지만 했었는데 얼굴이 오히려 붓고 뻐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사지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피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마사지 전후의 온냉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사지 효과는 열기와 냉기라는 2가지 도구를 함께 했을 때 완성된대요. 우선 마사지 전 근육과 림프, 피부층을 이완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바로 따뜻한 수건 찜질이죠. 저도 매일 이렇게 해요. 하루 2번 세안 후 미지근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5에서 20초 정도 데워 목 뒤와 얼굴, 관자놀이, 귀 림프절 부위에 2에서 3분간 감싸듯 해는 거예요. 이 간단한 동작이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피부 온도를 올려 마사지 압력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림프 흐름이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을 돕고 근육이 풀리면서 마사지 도중에 통증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사지 후 냉찜질이에요. 근육이 풀렸다고 그대로 두면 확장된 혈관과 림프가 다시 늘어진 채로 남게 되고 이 상태는 열감과 붓기,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사지 후에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냉장고에 넣어둔 수분 마스크를 얼굴 전체에 1에서 2분간 살짝 얹어줘요. 마치 문을 열었으면 닫아야 한다는 느낌으로요. 그 효과는 림프 흐름을 정리해 붓기를 방지하고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켜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모공을 수축해 줍니다. 이 온냉교차 요법을 일주일만 실천하고 나서 제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훨씬 가볍고 붓기도 확 줄었답니다. 그리고 마사지 후에도 전혀 피곤한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이 방법은 피부과에서도 온냉교차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될 만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고 해요. 그걸 집에서도 수건 2장으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겐 큰 행운이죠. 6. 표정을 풀면 피부도 달라집니다. 세안, 보습, 마사지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저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굳어있는 표정이었죠. 피부 트러블이 심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미소를 짓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표정과 얼굴 근육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주름이나 탄력 저하는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피부 아래에는 근육이 있고 근육은 우리의 표정 습관과 생활 리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턱을 꽉 물고 있고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입술을 힘껏 다물고 있어요. 피부 트러블로 고민할 때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무의식적인 힘이 하루 종일 얼굴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쌓이면 결국 표정이 굳고 주름이 깊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얼굴 스트레칭 루틴을 시작했어요. 첫째, 입안 마사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두고 혀로 입안 잇몸을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는 운동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이 동작은 입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팔자 주름과 입꼬리 처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둘째, 개구리 뒷다리 운동. 개구리 뒷다리라는 단어를 길게 발음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광대뼈까지 당기는 느낌으로 얼굴을 스트레칭해요. 이때 10초간 그 표정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빼요. 처음에는 웃겨서 잘 안 되더니 나중에는 정말 편안한 운동이 되었어요. 셋째, 턱 긴장 풀기.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턱과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어요. 알람을 맞춰두고 그 시간마다 가볍게 입을 벌려 숨을 쉬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무엇보다 피부 트러블로 무겁고 경직되었던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주변에서는 훨씬 건강해 보인다. 표정이 밝아졌다라는 말을 들었죠. 이건 단순히 스트레칭 효과만은 아니에요. 굳어있던 마음이 몸을 통해 풀린 결과라고 생각해요. 피부 트러블과 함께 쌓였던 정신적 긴장까지 조금씩 사라지게 된 거죠. 세안을 부드럽게 하고 보습을 정성껏 챙기고 마사지로 순환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몇 번 내 얼굴을 풀어주는 작은 연습은 그 모든 관리에 결실을 맺게 해주는 마지막 퍼즐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을 할 때 절대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피부를 잡아당기거나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으니 항상 가볍고 부드럽게 숨 쉬듯이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2번 거울 앞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피부도 반응합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 쌓일수록 얼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제가 피부 트러블을 극복하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문질러 씻던 손길, 서둘러 지나쳤던 보습의 시간,
무심코 반복한 표정과 긴장. 그 모든 것이 얼굴 위에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피부는 여전히 변화를 기다립니다. 하루 2번 거울 앞에 서서 조금 더 부드럽게 세수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보습하고 목과 얼굴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가끔은 얼굴을 쉬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피부는 그 정성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얼굴은 단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대하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저는 피부 트러블이 심했을 때 얼굴을 미워하고 거칠게 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다정하게 나를 대하면 얼굴은 다시 빛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세안법이나 마사지 방법만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루 2번 거울 앞에서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저처럼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부는 정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시간만큼 정성 들인 손길에도 더 깊이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거울 앞에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작은 습관을 쌓아가 봅시다. 이 작은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세안 습관과 질문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지혜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